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도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TV 토론을 하면서 강승규 전 사회수석 현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 오셨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재명 대표님을 구속시키지 못한 게 자신들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 검찰을 통한 우리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국민께 보고 올리기 위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 대한민국에 보수는 없었다. 협작군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이 나라 정치에 반을 호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급기야 지금은 정권을 쥐고 대통령실까지 장악하고 나라를 경영한다는 미명하에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다. 제가 지난 운영 수치스럽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의 심으로는 이 법이 뒤에 이렇게 이런 얘기 아닌가요? 정부가 오늘 이재명 대표님 오셨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전쟁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재명 대표님 오셨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여러 가지 위기에 몰리기 때문에 남북 간의 분쟁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탈출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대남 오물풍선이 얼마 전에는 용산에 대통령실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외빈 행사 중에 대남 오물풍선이 용산에 떨어졌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긴장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데 생존 배낭을 준비하라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각 광역 자치단체 그리고 이것이 지금 지자체를 통해서 가가호에 붙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저희 집 아파트 현관에도 붙어 있어서 제 아내가 그것을 저녁에 보고서는 정말 놀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지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이것을 물었더니 국무조정실장은 전혀 모른 채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증시가 오늘도 폭락을 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늘도 또 발생했습니다.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 두 가지를 꼽는다면 김건희 씨와 같은 주가 조작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남북 간의 분쟁 상황, 위기 상황들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대체 생존 배낭을 국민들에게 준비하라고 있는 나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주식을 살 수 있는지 저는 이것을 물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릴수록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들을 좀 보이고 있죠. 김용현 현 국방부 장관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충암고 라인을 생각하는지 혹시 아신가요? 인사를 잘못하고 김건희 특검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도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TV 토론을 하면서 강승규 전 사회수석 현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 오셨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재명 대표님을 구속시키지 못한 게 자신들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 검찰을 통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압은 끝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11월 7일 날 윤석열이 정무위원님들 연설을 저는 김대중 기를 하셨고 보수 인사였습니다. 국힘에는 갑질, 국민에게는 슈퍼을 최민희입니다. 저는 저희 과방위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일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인가를 잠깐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이 깃들면 겉에 배어나고 겉에 배어나면 밖으로 드러나고 밖에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게 되고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게 되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용 23장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우영 의원 모시겠습니다. 빨리 나와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우영입니다. 네, 제가 과방위에서 사실은 김현 간사 옆에 서가지고 뭔가 보조 역할을 한다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2010년 2월까지 여기 국회 보좌관으로 있다가 14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국회 단상에 가니까 옛날 MB 악법 저지투쟁, 미디어 날치기 저지투쟁, 여기 국회에 돌아와서 제가 14년 동안 구청장, 관료 이런 걸 하면서 되게 통합적이고 화해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딱 이틀 만에 옛날 그 투쟁 정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끔 과잉 좀 발언을 해서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이 전 대한민국의 운영 구조와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재난 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재난, 두 번째는 사회 재난. 전 윤석열, 김건희는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은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불이야 해야 됩니다. 불이야. 윤석열, 김건희 그 일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역대 독재 정권을 포함한 모든 정권에서도 가장 포악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몰염치한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제가 저자라 했습니다. 저자. 그랬더니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후회하진 않고 다시 그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대중의 속마음으로 분노를 표현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민의의 전당이지만 모든 민의를 국회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의는 민의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은 주권자로서 본인들의 주권을 찾기 위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고 주말 되면 가족 다니든 친구 다니든 놀러라도 집회 근처에 오셔가지고 노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압력을 넣어주셔야 여기에서 국회에서 낮에는 반윤하다가 저녁에는 친윤하는 이 보수 국힘 의원들을 뒤흔들어 놔야 됩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국민적 압력입니다. 그들이 다음 선거에 재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민들의 요청을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들이 행동하시고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 제사입니다. 아버지는 면서기를 하셨고 보수 인사였습니다. 보수는 뭐냐? 반일 민족주의입니다. 친일하는 보수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정권이 뉴라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친일 정권으로 가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보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적인 보수 인사들은 보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윤석열 2단 친일 정권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노정면 의원님 나오십시오. 미리 좀 준비하고 계세요. 다음은 이정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종현입니다. 2단 친일 정권 하나 더 있습니다. 무속 정권. 제가 이진수 청문회 때는 그 법화 기록 보다가 눈이 빠졌는데 지금은 명태균 목소리 듣느라 아주 귀가 터질 지경입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국민께 보고 올리기 위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 대한민국에 보수는 없었다. 협작군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이 나라 정치에 반을 호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급기야 지금은 정권을 쥐고 대통령실까지 장악하고 나라를 경영한다는 미명하에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다. 제가 지난 운영위 국감 마지막 질의 때 목소리를 좀 높여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얘기했습니다. 2022년 대선 때 명태균이란 자는 당신들에게 사기꾼이었습니까? 당신들의 동지였습니까?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태균은 분명하게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공신 중에 공신이었고 지금 명태균을 다들 나 몰라라, 나는 몰랐던 사람이야, 뭐 이름만 알아, 다 거짓말입니다. 다 협력하고 다 줄을 다 대려고 하고 그 줄을 잡으면 김건희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믿고 경쟁적으로 명태균과 교류하려고 하고 명태균이 얘기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 임해서 지금 매우 공공해져서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하는 말은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그런데 명태균이 2021년, 2022년에 했던 말들 녹음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들 대부분이 다 사실입니다.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참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김건희를 구워 삶았을까? 북악산 대가리가 좌측으로 꺾여 있다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는다고, 살을 맞는다고.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3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까지도 대통령실을 옮긴다면 광화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15일, 16일 용산설이 흘러나오더니 3월 20일에 공식 발표합니다. 촌스러운 조감도 하나 띄워놓고 윤석열 당선인이 나와서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지 대사를 결정하는 일에 단 일주일 만에 급선회를 한다?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역술이 만나고 다녔어요. 2021년 8월 17일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 노정치인이, 그 노회한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 나간다는 사람 소개시켜준 사람이 역술인이에요. 그리고 함성득 교수, 뭐 신사인 척 하고 다니죠. 뭐 영수회담 물밑에서 조율했다고 하니까 최근까지도 대통령실에 집사이거나 연락책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실토했어요. 자기가 명태균 인사검증까지 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소개시켜줬다고. 그렇게 명태균은 명실상부하게 김건희의 책사로 윤석열의 책사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아니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육성을 들었는데 이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이 한목에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위선이고 가증스러운지 낱낱이 밝혀서 만약에 내일 투표에 임하고 늦어도 28일 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면 반이라도 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국민의힘은 깨지고 부서져서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도 또 함께 싸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원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리가 너무 큰가요? 키가 커요? 네. 오늘 제가, 광진에서 오전에 잠깐 김장을 하고 왔는데, 키가 크니까 김장할 때 너무 허리도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참, 키가 커도 많이 불편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일에 제대로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분노해야 우리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대로 분노해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대로 분노해야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미래 세대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노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노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는 이제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분노를 단합된 힘으로 끌어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끝장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도한 정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무능력과 무책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윤석열 정권입니다. 비정상적인 나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면서 한탄하시는 소리를 매일매일 저는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또 국회 안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어떤 대통령을 뽑았단 말인가? 민심을 받들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이토록 국격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아래 자행됐던 숱한 범죄들의 의혹과 정황들이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본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조작,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본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심판해야 합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공천 개입, 사적 이해관계와 권력을 남용해서 우리의 정당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과거 많은 경제사범들을 수사하고 구속시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천 개입의 죄를 물어서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이 같은 검찰 수사로 그는 한때 공정과 정의의 화신처럼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 자산을 활용해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민낯이 하나 둘씩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정의,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는 우리의 보편적 상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많이 다릅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도 이렇게 굽을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대한민국은 두 개의 정의, 두 개의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기형적이고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창피함 모든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그건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변명과 자기 방어,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변호, 그릇된 경제인식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말이죠. 대통령에게 민심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기대를 접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들과 싸우려 합니다. 경로합니다. 국민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질문에 비속어를 곁들이면서 비상식적인 상황 설명으로 답한 장면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